자, 이번에 만나실 주제는 우연부담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58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연부담은 크게 논의의 축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 이렇게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을하고 10억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때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건물이 불이 나버렸다. 불이 나서 불능이 돼버리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이때 그 불이 나게 된 원인, 즉 불능이 된 원인이 뭐냐,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첫째, 갑을 쌍방에 과실이 없었다. 둘 다 잘못이 없었다. 예컨대 태풍이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갑의 채무도 을의 채무도, 쌍방 채무는 소멸한다. 쌍방 채무 소멸. 그럼 얘는 건물 안 주고 얘는 돈 안 주고 그러고 끝내는 거죠. 단 계약금 준 거, 얘가 계약금 1억을 거는 거는 그거는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주고. 그래서 쌍방 채무는 똑같이 소멸합니다. 이때 을은 갑에게 너 왜 건물 나한테 못 줘? 너 건물 왜 못 주냐고. 건물 안 준다고 우리 못 주게 됐죠. 왜요? 태풍으로 이게 무너졌으니까. 그때 을이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을은 갑에게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왜 물을 수 없을까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쌍방 과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냥 채무가 없어지고 끝나는 거죠. 채무가. 두 번째는 갑의 잘못으로, 건물주의 잘못으로 무너졌다. 불이 났다. 갑의 과실이죠. 그럼 을은 계약 어떻게 하면 돼?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채고 없이, 불능이니까요. 이게 건물이 불난 걸 불능이죠. 을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해제. 누구 잘못이면 갑의 과실로 불능인 때. 세 번째는 을의 과실일 때요. 을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 을이 잘못해가지고 불났다. 그러면 을은 건물값 줘야지. 을은 돈 줘라, 돈 줘. 왜? 네 잘못이잖아, 네 잘못. 네 잘못으로 불났어. 그러면 건물값 10억 줘야지. 4번은요. 갑이 제공을 했으나, 갑이 서류를 제공했는데 을이 수령 지체 중에 을이 수령을 지체하다가 그때 불이 났다, 불났다.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이죠? 을이 뭐하든 중 지체 중이니까 이거는 을이 잘못한 거죠. 그럼 을은 돈 줘라, 돈 줘라. 똑같다, 위하고. 그래서 불능이 된 원인에 따라서 이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걸 정리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583페이지에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나오죠. 그것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건물을 을이 이렇게 10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서 쓰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저 건물이나 토지가, 건물하고 토지가 이게 수용이 되었다. 수용. 이때 수용이 된 거는 매도인, 건물주의 잘못인가 을의 잘못인가요? 쌍방의 과실 없죠. 수용당한 거는 갑의 잘못도 아니고 을의 잘못도 아닌 거죠.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1번, 이거는 갑의 잘못도 을의 잘못도 쌍방 과실이 없는 거죠. 쌍방 과실이 없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우연부담 문제다. 우연부담. 우연부담 문제.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얘가 건물 못 주죠. 왜요? 수용당했으니까. 국가가 이걸 수용을 해갔을 테니까, 수용을 해버렸으니까요. 국가가 얘는 건물을 못 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못 주는 상황. 그거는 갑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연부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갑은 건물 못 주고, 갑은 건물 주지 마, 너는 돈 주지 말고. 그래서 쌍방채무 소멸이다.
쌍방 채무는 어떻게 됩니다? 채무는 대등하게 소멸. 그 말은 넌 돈 주지 마. 돈 주지 마. 왜? 건물 안 주니까 얘가. 1번. 이때 을은 갑에게, 을이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너 건물 왜 못 주는 거야 나한테? 너 건물 왜 못 주는 거야? 을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왜요? 갑에게 과실이 없이 생긴 거니까. 을은 갑에게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손배 책임. 왜요? 왜? 갑에 과실이 없는 거니까. 세 번째, 을은 그러면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건 물을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언제 성립하죠?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죠. 원시적 불능. 근데 이거는 계약 체결 후에 수용이 된 거니까 이거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네. 후발적 불능. 그러면 계채관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채관은 원시적 불능이어야 성립하거든요. 그럼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 을이요. 을이 갑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10억을 얘한테 주고요. 줬더니 얘가 보상금을 받더라. 그러면 보상금을 건물 대신에, 너 건물 대신에 네가 줄 건 건물인데 건물이 수용당했으니까 뭘 받아요? 보상금 받죠. 그럼 당신 건물 대신에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을이 쓸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요.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 4번. 1번하고 4번이 되는 거고요. 2번, 3번은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2번, 3번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왜 물을 수 없는 거죠? 얘 잘못이 아니잖아요. 계채관은 왜 물을 수 없는 거죠? 계약 체결 후에 후발적 불능이니까요.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쌍방 채무는 소멸하고 얘가 혹시 돈을 받았다,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달라. 그거를 대상 청구권, 이걸로 권리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바로 대상 청구권입니다. 대상 청구권. 건물 대신에 보상금 달라. 써볼까요? 건물 대신에 보상금 달라. 그게 쌍괄호 3번 사례 문제로 나와 있어요. 사례 문제의 별 3개. 그거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뒤로 넘겨서 동시행항변권 만나실게요. 동시행항변권. 자, 동시행항변권은 굉장히 폭넓게 인용이 됩니다. 폭넓게. 우리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폭넓게 인용이 되니까 이 부분 잘 유념해서 정리하실 부분. 자,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채무가 한쪽 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쌍방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쌍방에게 채무가 대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동시행관계가 놓이게 된다. 두 번째는 이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이 변제기가 만약에 5월 1일이다. 그럼 5월 1일 날 이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쌍방 채무는 동시행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갑이 아파트 소유권을 5월 1일 날 주고 을은 대금 10억을 5월 1일 날 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쌍방 채무는 5월 1일부터 동시행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얘가 안 주면, 채무를 얘가 안 주면 얘도 안 주고 버티는 거죠. 이게 동시행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동시행관계 인정 여부 나옵니다. 인정 여부에 585페이지에 동시행관계 인정 여부에 별 3개예요. 1번.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줘야지. 이때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가압류를 풀어줘야지. 가압류 풀어서 아파트 소유권을 주라고. 안 주면 얘가 돈을 안 주고 버티면 돼요. 가압류 말소의 동그라미. 두 번째, 매매가 취소되면 대금 반환. 매도인은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얘가 10억 준 거 받았죠. 10억을 주고 얘는 그럼 뭐를 주고? 아파트를 돌려주는 게 동시행관계.
그래도 취소나 무효가 되면요. 매도인 측이 줘야 되는 거는 대금이고요. 매수인 측이 줘야 되는 건 뭐야? 등기 말소죠. 등기 가져온 거를 말소해 주는 게 동시행관계에 놓여져 있다. 세 번째는요. 계약 해제입니다. 해제가 되면 매도인은 대금 반환할 때 이자까지요. 이자까지 가산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매수인은 목적물이죠. 목적물하고 과실까지. 양자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특히 3번 해제에 별표하시고요. 4번의 별표 4번. 가등기 담보에서 보면 가등기 담보에서는 담보권자가요. 가담법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내가 실행하는 방법, 담보 잡은 거를 내가 실행하는 방법은 귀속청산과 경매가 있는데요. 귀속청산으로 할 때는 집을 뺏어가는 게 귀속청산이에요. 집을. 이때 뺏어갈 때 채무자 집을 가져갈 때는 그냥 집을 가져가야 청산금을 주고요. 청산금을 주고 집을 가져가는 거지. 그게 동시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줘야 되는 거는 청산금입니다. 청산금을 돌려주는 일이고 채무자는요. 목적물이죠.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일. 이 쌍방이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주는 일,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일. 이게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판례가 동시행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있죠. 부정하는 경우에 별 3개하고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요. 저당권에서 채무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 이거는 변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지 양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변제하라고. 변제해야 은행이 저당권을 말소해줘. 변제 먼저 동그라미. 두 번째 양도담보에서도 마찬가지죠. 채무를 변제해야만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만 채권자가 뭘 말소해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를 말소해주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뭐죠?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말소는 변제가 먼저라는 거죠.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에서 매도인의 협력 의무. 이 협력 의무하고 매매 대금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왜요?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표. 그 다음 네 번째요.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임차권 등기라는 거를 왜 한 거죠? 임차권 등기를 왜 하게 된 거냐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써보세요. 임차권 등기는 왜 했다고요? 보증금을 주인이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보증금을 끄집어내줘야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해 준다는 거죠. 그 네 가지는 꼭 정리를 해 주실 것 강조하고 갑니다. 다음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의 1번 쌍무계약으로 양채무가 결련관계에 있을 것. 양채무가 결련관계에 있어야 동시행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동그라미 3번이요. 쌍괄호 1번에 동그라미 3번의 별표. 별개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별개 원인으로. 예컨대 얘가요. 공장을 주고. 공장을 10억에 이렇게 매매하기로 했는데 얘가 공장하고 별개로. 차하고 강아지요. 차하고 강아지를 별개로 얘한테 팔기로 했어요. 얼마에? 1,000만 원에. 그럼 얘가 줘야 될 거는 10억은 뭐에 대한 거죠? 공장에 대한 반대급부. 1억은 그 공장하고 별개죠. 별개로 뭐요? 차값이죠. 차값 1,000만 원 주기로 한 거죠. 이때 갑이 공장을 줬는데 얘가 자동차를 안 줬다 이거죠. 자동차를. 이걸 안 줬다고 그래서 얘가 이거 안 줬다고 그래서 얘가 자동차 안 줬다고 그래서 얘가 10억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 걸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왜요? 10억하고 이 자동차하고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얘가 공장을 줬어. 공장을 줬는데 자동차를 안 줬어. 차 안 줬다 이거죠. 안 줬다. 이건 줬는데 공장은 줬어. 공장은 줬는데 자동차를 안 줬죠. 그럼 얘가요. 10억을 못 주겠다. 나 10억 못 주겠다.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이거하고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별개 채무. 별개 채무하고는 이거하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별 3개. 동그라미 2번 별 3개. 2번하고 3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주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은요. 목적물 인도 채무가 일방의 귀책 사이로 불능이 되면 이 공장이 불나버리면 이게 뭘로 바뀌느냐.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손해배상 채무로. 그럼 이 채무는 이 채무하고 별개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내용만 바뀐 거죠. 공장이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공장하고 요 10억하고요. 10억하고 동시행관계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손해배상 해주는 거하고 얘가 10억 반대급부 주는 거는 이게 서로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그게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쌍괄호 2번에 우측이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야 되죠. 변제기 5월 1일이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만 서로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원칙이요. 특약에 의해서 중도금을 얘가 만약에 중도금 5억을 먼저 주기로 했다. 중도금 5억을 언제 주기로요? 먼저 주기로. 3월 1일 날 주기로 했다. 변제기는 5월 1일이잖아요. 근데 5월 1일이 아니라 2달 먼저, 2달 전에 주기로 했다. 2달 전에. 이러면 얘는 먼저 줘야 되는 거지. 5억. 먼저 주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먼저 주기로 한 사람은 이거 동시행항변권 주장 못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주는 거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다. 왜? 불안해 항변권하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선이행 의무자가 지체 중에 얘가 이걸 먼저 주기로 했는데 2달 전에 주기로 했다가 이걸 못 줬다. 지체하다가 2달 전이면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준다고 그랬다가 이걸 못 줬어요. 지체하고 있죠. 지체하다가 언제가 된 거예요? 5월 1일이 됐어. 5월 1일이. 그러면 얘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 매도인도요. 매도인도 공장을 줄 채무가 있죠. 이 채무가. 그럼 얘가 공장을 주는 거 매도인이 공장을 넘겨주는 거하고 매수인이 줘야 되는 채무가 뭐죠? 5월 1일 날. 먼저 주기로 한 중도금 5억하고요. 중도금 5억하고 나머지 잔금이죠. 이 잔금하고 이 공장하고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있다. 그래서 선이행하기로 했던 거.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한 거. 먼저 주기로 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선이행 의무라고 그래요. 선이행 의무.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가 언제요? 이행기가 됐다. 5월 1일 이행기가. 이행기가 되면 을도 얘가 공장 줄 때까지요. 얘가 공장 안 주면 어떻게 해요? 5월 1일 날 공장 안 주면? 얘가 돈 안 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공장하고 요 대금 주는 게 동시행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색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가 5월 1일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행항변권이 생깁니다. 별평. 그 다음 쌍괄호 3번. 둘 다 안 줘야 돼요. 5월 1일 날. 둘 다 안 주고 있어야 돼요. 5월 1일 날. 갑도 공장을 안 줘. 을도 돈을 안 줘. 5월 1일 날. 누가 안 줘요? 서로 안 주고 있는 거지. 서로 안 주는 거죠. 그러면 돈 주는 거하고 공장은 동시행관계에 놓여서 얘가 공장을 안 주면 돈을 안 주고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박스 있어요. 쌍괄호 3번 밑에 박스에 별 3개. 부동산에 이거를 공장 줄 서류를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류를 제공을 했다가 제공을 했는데 얘가요 수령하러 안 왔어. 안 나타났어. 을이 수령하러 안 나타난 거를 채권자가 수령지체했다고 그래요. 수령지체. 얘가 뭐 했다가 수령지체했다. 너 안 왔어. 그걸 무슨 지체?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수령지체. 제가 지금 동시행항변권의 강의를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는 거를 졸고 계신 분. 졸고 계신 분이 바로 수령지체 하는 거예요. 수령지체. 수령을 못하고 있는 거죠. 졸고 계신 분. 이쪽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열심히 제공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 하는 거죠? 졸고 있는 거, 졸고 있는 거. 그걸 무슨 지체예요?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수령지체. 그럼 얘가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에 왔다 이거죠. 왔다가 얘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 안 나타나니까.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갔다는 거죠. 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로 그냥 가져간 거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을 입장에서 보세요. 을 입장에서. 안 준 겁니다. 제공을 했다가 제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중단한 거죠. 중단. 그러면 일시적으로요. 일시적으로 제공한 거고 되돌아간 거니까 이거는 제공이 안 된 거랑 똑같아요. 왜? 을한테는 이 서류가 안 왔거든요. 일로 안 왔으니까. 그러면 뭐에 빠졌던 사람? 수령지체에 빠졌던 사람도요. 수령지체 중이었던 이 사람도 얘가 되돌아가버리면 동시행 항변권이요. 항변권이 인정이 되더라 이거죠. 인정되더라. 왜요? 얘가 안 준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일에 제공하고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걸 제가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이 인정되더라. 여기에 별표. 효과요. 뒤로 넘어가면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1. 버티는 거죠. 얘가 줄 때까지요. 얘가 공장을 줄 때까지 수령지체였던 사람도 버틸 수 있어요. 왜요? 안 줬으니까 공장. 공장을 안 넘겨줬으니까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요? 얘가 줄 때까지 얘도 버틴다. 두 번째, 소송 제기 전에는 얘가 소송을 안 하면 지체 책임이 없어요. 얘가 안 줘도. 얘가 안 준 거니까 얘도요. 지체 책임이 없어요. 돈을 안 줘도. 얘가 돈을 안 줘도 지체 책임이 없어요. 그걸 지체 면제효라고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지체 면제효. 면제효가 무슨 뜻? 지체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런 뜻. 왜 면제가 되죠? 돈 안 주고 있는데. 얘가 돈 안 주는데 왜 면제가 되죠? 얘가 공장을 안 넘겨줬으니까. 그 다음 소송 제기 후에는요.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소송이 제기되면 1. 당사자가 방어권으로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방어권으로 주장을 했죠. 그러면 법원은 상환급부 판결을 때려요. 상환급부. 상환급부는 뭐예요? 공장 주고 돈 주란 말이야. 서로 줘. 서로 줘. 서로 주라 이거죠. 이걸 무슨 판결? 상환급부 판결. 그럼 여자 둘이 머리끄댕이 잡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에 놔라. 동시에 놔라. 이거를 상환급부. 그럼 누가 이긴 거냐? 원고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얘가 일부만 이긴 거죠. 일부 승소 판결. 근데 이번에요. 당사자가 방어권으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항변권 주장을 안 했어. 소송에서. 그러면 법원은 직권으로 항변권을 고려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피고 패소 판결로 끝나요. 따라서 피고가 지지 않으려면 소송에서 방어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이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유치권을 행사하든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든 둘 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둘 다 뭐하냐? 둘 다 이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권리입니다.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권리이므로 둘 다. 달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 이거는 둘 다. 죽었지. 버티고 있으면 죽었지라고 기다리는 권리예요. 둘 다.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권리이기 때문에 둘 다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요? 진행한다요? 중단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진행. 중단된다가 아니라. 왜요? 기다리는 거예요. 둘 다 하염없이. 그 다음 5번에 항변권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퉁칠 수 없다. 별표. 이렇게 해서 동시행 항변권까지 보셨습니다. 그 항변권까지요. 그 항변권의 효과 부분 5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만나실 차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가 홈쇼핑으로 물건 구매할 때를 상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내가 홈쇼핑 업체에다가 물건을 내가 주문을 하는 거죠. 내가 주문을 합니다. 물건을 옷이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아니면
건강식품 이렇게 내가 주문을 하죠. 홈쇼핑에다가. 그래서 둘이요. 갑하구라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매매 계약이. 둘이 통화를 막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죠. 가격 얼마예요? 물건 몇 개예요? 이렇게 체결이 되죠. 이때 이분이 여자면 눈이 살아있어요. 이때 제일 살아있어요. 그죠? 쇼핑할 때. 그럼 이쪽에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고 여기서 쇼핑몰에서는 물건을 보내주죠. 이때 쇼핑몰에서 물건을 이분이 주문한 게 누구냐면 여기 시어머님. 시어머님한테 생신날 이쪽으로 옷을 보낸다. 건강식품을 보낸다. 이쪽에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물건을 이쪽으로 쏴주는 거죠. 이렇게 쏴주는 거죠.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시어머님은 물건만 수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주문은 누가 넣은 거죠? 주문은 며느리가. 저 갑이 주문한 거죠. 이때 이 갑을 요약자라고 그런다. 요약자. 을은요 낙약자. 시어머님은 수익자. 자,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세 사람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 계약은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요약자하고 쇼핑몰하고 둘이 계약을 하는 거죠. 이때 시어머님이 뭐 하는 것? 수익 표시를 해야죠. 수익 표시는 시어머님이 일주일 뒤에 했어요. 6월 6일 날 했어요. 6월 6일 날. 그럼 수익 표시를 하면 쇼핑몰하고 요약자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생기는 거지. 계약은 이미 일주일 전에 된 거고요. 그래서 수익 표시는 뭐예요?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얘한테 권리가 발생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 땁니다. 뭐라고요? 수발이라고. 수발이. 수익 표시는 발생 요건이다. 수발이. 그래서 수익자 이름은 앞으로 수발입니다. 수발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수발이. 수익 표시는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시험 아주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발생 요건이에요. 계약은 이미 됐지. 일주일 전에. 수익 표시를 해야 권리가 생기지. 이때 쟁점은 우측에 591페이지 쌍괄호 3번 수익 표시야. 수익 표시는 1번. 3번에 1번이요. 쌍괄호 3번에 1번. 수익 표시는 누가 하는 거죠? 수익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권리 발생 요건이다. 두 번째. 수익 표시의 상대방, 수익 표시 상대방은 수익자가 낙약자 얘기한다. 낙약자. 3번 수익 표시 후에는요. 시어머니가 수익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수익 표시를 하고 나면 며느리하고 쇼핑몰하고 이 계약을 흔들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수익 표시했는데 이 계약을 변경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표시 후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옆에다 변경권 없음. 니은은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 해제. 이미 수익 표시했는데 둘이 만나서 뭐 했어? 이거 계약 없는 걸로 하자. 계약 없는 걸로 하자. 없는 걸로 하자를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 효력이 없는 거야 이거. 니은의 별 3개. 그런데 디귿이요. 디귿의 삼각형이요. 만약에 이 계약에 하자가 있었다. 계약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어머님이 수익 표시를 했어도요. 얘가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쪽 요약자는 며느리니 계약을요. 하자가 있으니까 애초부터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요.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헷갈리니까 여기가 시험에 타켓이 되겠어요. 수익 표시 후에는 뭐를 못 한다는 거야? 이걸 변경할 수 없다. 변경권 없다. 변경권이나 합의 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합의 해제.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왜요? 이미 권리가 생긴 뒤니까. 다만 계약에 흠이 있으면 하자가 존재하면 이걸 취소시키는 건 된다.
취소하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익 표시에서는 세 가지죠. 수익 표시는 발생 요건이다. 상대방은 낙약자다. 수익 표시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 변경하거나 합의 해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수익 표시에서 세 가지 압축하시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밑에 줄여 밑으로 내려오셔서 계약의 효력에서 1번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 이 계약이요. 만약 이 계약이 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죠. 어떤 일이 생길까. 계약이 잘못됐네 이게. 매매 계약이 꽝이 됐네 이거죠. 그러면 수익자인 어머님은 낙약자에게 만약에 이게 옷이었다면 옷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옷죠. 그럼 낙약자는 옷을 쇼핑몰에서 옷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계약이 뭐가 됐어요 지금?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돼서 꽝이 됐죠. 그러면 수익자가 이걸 요구를 해도 줄 의무가 없다. 어머님 계약이 취소가 돼서요. 드릴 수 없어요. 옷을 드릴 수 없습니다. 즉 낙약자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옷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왜요?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1번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은 꽝이 되고요. 그래서 2번의 별세개 2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 밑줄 그실게요. 두 줄.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 거기에 밑줄이요. 으로 무슨 항변으로?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별표.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뭐야? 돈 안 줘. 물건 안 준다. 돈 안 줘도 되는 거죠. 왜요? 계약이 꽝 되니까. 2번의 별세개. 이때 3번.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무효임을 수익자가 몰라서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익자는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님 선이어도 어머님 이거 무효인 거 모르셨죠? 모르셨어도 어머님 보호 안 되세요. 왜 안 되세요? 이 계약이 꽝이면 어머님 권리도 꽝이니까요. 그래서 3번의 별세개. 수익자는 선이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 거기 3번 끝에다 써볼게요.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밑에 거.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요약자하고 수익자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대가 관계라고 부르죠. 대가 관계. 이 대가 관계가 소멸했다. 이게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이 대가 관계하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 관계는 요약자하고 이 수익자하고 두 사람의 관계일 뿐이고 매매 계약은 갑하고 이 쇼핑몰하고 계약이거든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돼도 이 기본 관계인 매매 계약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꽝이어도 이건 그대로 유효다. 그럼 이게 유효라는 말은 수익자의 권리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1번 대가 관계의 소멸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면 무슨 관계죠? 기본 관계. 기본 관계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안 줘요. 즉 수익자의 급부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꽝이어도 야 이거 니네 갑하고 병의 관계가 이게 소멸해도 이 기본 관계는 그대로죠. 그대로. 그럼 이게 그대로면 수익자의 권리도 그대로죠. 이 권리도 그대로죠. 그럼 어머님은 옷 달라고요. 옷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게 그대로니까. 두 번째, 낙약자의 지. 낙약자는 쇼핑몰이죠. 이 쇼핑몰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 밑줄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가 관계. 이 낙약자는 쇼핑몰이죠. 대가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무슨 관계? 대가 관계. 대가 관계가 소멸했잖아요. 이때 어머님이 와서 옷 달라고 그러면 옷 주세요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매매 계약은 그대로 있으니까. 대가 관계가 소멸해도 매매 계약은 그대로 있으니까 어머님이 또 5달라고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은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별 3개. 거절할 수 없다에 별 3개 하십시오. 그 부분이 시험의 집중 타켓. 3번 요약자의 지위요. 요약자. 그럼 낙약자는 보세요. 이게 꽝 되면 대가 관계가 소멸한 거죠. 지금 이게 꽝이 됐다 이거지. 이게 꽝 돼도 낙약자는 어떻게 돼? 낙약자는 옷 주세요 그러면. 옷 주세요 그러면 낙약자는 옷 주세요. 왜요? 매매는 그대로 유효니까. 이게 유효니까. 그럼 요약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약자는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을 줘야지. 왜요? 이 매매는 유효니까. 대가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를 무슨 관계? 대가 관계. 대가 관계가 소멸해도 이 요약자하고 낙약자의 매매 계약은 유효죠, 유효. 이 매매가 유효니까 낙약자는 옷 주고 요약자는 돈 주고.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가 옷 달라고 요구하면 옷 주세요. 낙약자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죠,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 유효니까. 그 말은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 어머님이 옷 달라는 거를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요약자도요. 요약자도 낙약자가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 돈 줘야지. 왜요? 유효니까. 그게 3번이에요. 대가 관계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 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뭐예요? 돈 주는 거. 거부할 수 없다. 참, 그러면 결론 낙약자가 이 어머님이 옷 달라고 그랬을 때, 옷 주세요 그랬을 때 대항할 수 있는 거. 대항할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언제 안 주고요.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문맥이죠. 언제 거절할 수 있어요? 기본 관계가 꽝이면. 갑을 간의 관계가 꽝일 때. 이게 꽝이어야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요? 대가 관계죠. 갑병 관계. 갑병 관계의 소멸로, 이거의 소멸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맥이다, 맥. 따라서 낙약자, 네가 째려봐야 될 건 뭐야? 이거야. 기본 관계가 꽝이냐 아니냐 이거지. 이게 꽝이어야만 얘한테 항변할 수 있다. 마무리. 낙약자는 누구한테요? 수익자가 옷 달라고 그랬을 때 항변하는 건 언제다? 기본 관계가 꽝일 때. 갑을 관계가 꽝 되면 병에게 항변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는 항변하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는 트집 잡지 마. 이거 가지고는 트집 잡아도. 이거 가지고는 얘한테 트집 잡을 수 있지만 대가 관계로는 트집 잡지 말아라.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뒤로 넘겨서 수익 표시 후 법률 관계의 쟁점. 1번 별 3개. 기본 계약이 꽝 된 거를 수익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익자의 지위. 1번 수익자의 권리. 이 수익자 어머님의 권리는 기본 계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따라서 기본 관계가 무효이면요. 수익자가 선이라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님 보호 못 받는 거예요. 선이라도. 얘야 나 선이면 보호해 주는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이 계약이 유효여야지 무효면 보호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면 수익자는 548조 단서의 밑줄 그십시오.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 밑줄이요. 계약 해제 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 3개. 왜요? 낙약자하고 거래를 한 게 없잖아요. 거래한 게 없어요.
어머님은 수익 표시만 했잖아. 낙약자하고 무슨 거래했어 어머님이. 어머님 수익 표시만 하셨잖아. 그래서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머님 보호 안 되셔. 옷 못 받으셔. 이 계약 깨지면 어머님 옷 못 받으셔. 왜요?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니까요. 별 3개. 3번은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 이 계약이 허위 표시였다. 통정 허위 표시였다면 어머님은 보호될까요? 수익자인 어머님은? 수익자는 108조 2항의 허위 표시의 제3자 밑줄이요. 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 계약이 해제가 돼도 보호가 안 되고 무효가 돼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계약이 유효해야만 수익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계약이 해제가 돼도 무효가 돼도 취소가 돼도 어머님은 어떻게 돼요? 꽝이야 꽝. 이 계약이 꽝 되면. 그래서 어머님 수익자의 권리는 어디로부터? 기본계약이 유효일 때만 보장이 되고 이게 꽝이면 다 꽝이 돼버립니다. 다음 반과로 2번.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낙약자가 시어머니, 어머님한테 옷을 안 주면 돈을 받았는데요. 돈은 왔는데 이쪽으로 옷을 안 주면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럼 수익자는 옷 달라고 할 수 있죠. 옷 주세요. 옷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계약 해지하는 거. 낙약자가 이행 안 했을 때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는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입니다. 왜요? 계약은 요약자가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계약의 해제권자는 별 3개.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요. 수익자는 밑줄이요.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의 밑줄이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당사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이기 때문에. 이때 니은이요. 요약자가 이 계약을 파기할 때 어머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왜요? 계약은 요약자가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를 위한 쌍무 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요. 동의 얻어요. 동의 없이. 동의 없이의 별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때 2번 손해배상 청구권. 수익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됩니다.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별 3개. 그래서 그 밑에다가 맨 마지막에 주의하고 써주세요. 주의.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은 없으나 계약의 무슨 권? 해제권은 없다. 왜 없냐고 물으신다면 네가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수익자. 어머님이 계약한 거 아니잖아. 쇼핑몰하고. 그러니까 해제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별을 꼭 해주실 것. 해제하고 손배 청구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 네, 단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아주 집요하게 물어오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는요. 이쪽한테 최고할 수 있어요. 어머님 이 계약하셨는데 저 갑하고 계약에는 어머님 옷 받으실래요 말래요. 최고할 수 있죠. 최고.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걸로 본다. 수익 거절의 삼각형. 이때 2번이요.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의 별 3개. 이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번에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 만약에 낙약자가 줬는데 이 계약이 꽝되면 이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계약은 요약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본자 앞에 기본 관계할 때 기자가 빠져있네. 1번에 기에 편집하면서 이게 날아간 것 같아요. 기본
할 때 기자가 거기 편집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 관계인 매매 계약이 1번하고 2번 동일합니다. 1번도 2번도 다 기자가 여기 지금 탈락돼 있어요. 편집상에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 관계인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무효로 돼버리면 제3자가 수익자죠. 낙약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은 정당한 수령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의 별세개 기본 계약이 해제나 무효로 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이미 돈을 줬거나 옷을 준 거를 돌려받을 수 없다 얘한테. 왜? 그거는 요약자한테 해결해라. 부당이득으로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뺏어올 수 없다는 거에 포인트 두십니다. 따라서 낙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쟁점은요. 쟁점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1, 2, 3, 4. 이 네 가지를 포인트에 두셔서 정리를 하시는데 1번은요. 기본관계 꽝일 때요. 기본관계 꽝하고 대가관계 꽝일 때 이게 다른 거죠. 기본관계가 꽝이면 수익자에게 항변해요 못해요?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가관계가 꽝이면 항변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요. 수익 표시 후. 수익 표시를 하면 이 수익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수발이라고 그랬죠. 수발이 발생 요건. 그리고 수익 표시는 누가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해주는 거죠. 이때 수익 표시하고 나면 변경권이 없다. 변경권이나 합의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미 수익 표시해서 권리가 생긴 다음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했을 때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해제권자가 누구냐? 해제권자는 누구다? 요약자다. 근데 손배 청구는 수익자가 할 수 있다. 수익자. 요거 구별 꼭 해주실 것.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이미 줬는데 이미 옷 보내줬는데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여기 수익자한테 내놓으라고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네 가지의 방점 찍으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두 번 정도 더 읽어주시고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은요. 사례 문제로 출제되니까 밑에 기출문제처럼 가불병 형태 사례 문제로 반드시 준비하시고 또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마감이 되셨습니다. 자, 쉬셨다가요. 계약 해제 그리고 매매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